할인의 희생으로 각성한 도윤은 V랩의 난공불락 암호를 뚫어냈다. 드디어 마주한 추악한 진실, 도시 전체를 감시하는 프로젝트 파놉티콘.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야. 도시 전체의 재앙이야.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안경사의 것이 아니었다. 신 1. 기만적인 일상. 할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안경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은 밝고 깨끗했으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손님들을 맞이했죠. 도윤은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력 검사하러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의 눈을 검사하고 렌즈를 권하고 안경을 맞춰주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능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할인을 잃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평범한 안경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을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끔 허공을 응시할 때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원장님, 점심 식사 안 하세요? 그러다 몸 상하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할인의 장례식 이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아요. 나중에 챙겨 먹을게요. 김 대리 먼저 드세요. 도윤은 괜찮다며 김 대리에게 먼저 식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대리는 도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매장이 한산해지자 도윤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매장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그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최 박사의 지시에 따라 도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척하며 준혁과 V랩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장 문을 잠그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도윤은 안경원 안쪽 벽에 감춰진 비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장 뒤에 숨겨진 레버를 당겨 비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도윤이 할인을 위해 마련했던 작은 휴식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V랩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기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며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수의 다짐이자 할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렌즈 케이스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했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V랩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할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는 할인의 몹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 2. 어둠 속의 공조. 안경원 지하 창고를 개조한 비밀 연구실은 지상의 평온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각종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윤과 준혁이 V-랩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만든 비밀 기지였습니다. 준혁은 모니터 앞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복잡한 코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V랩의 데이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도윤이 들어오자 준혁은 피곤한 기색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응. 상황은 어때? 도윤은 준혁의 옆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문자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V랩 메인 서버에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빼돌리는데 성공했어. 준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V랩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발각되어 최 박사에게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그게 뭔데? 도윤이 물었습니다. V랩의 모든 실험 기록과 1급 기밀이 담긴 데이터야. 최 박사도 이 데이터의 존재를 모를걸. 준혁의 말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V랩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준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상위 레벨의 다중 암호화가 걸려 있어. 기존의 해킹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해. 그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했지만 암호를 풀지 못했다고 좌절감을 내비쳤습니다. V랩의 보안 시스템은 준혁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안하다, 도윤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도와 할인의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모니터 속에 난해한 암호 코드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암호의 패턴에서 할인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V랩 실험실의 구조와 유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기계 장치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까지. 암호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호의 설계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감각 능력은 할인과의 마지막 공명 이후 비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색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정보의 구조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 내가 해볼게. 도윤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야? 이건 전문가도 못 푸는 암호라고. 준혁은 도윤이 암호를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코드를 입력해줘. 도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강렬하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윤이 할인의 죽음 이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속의 암호 코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변하며 주변의 공기가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암호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안내하듯 준혁에게 코드를 불러주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화면의 코드들이 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 암호의 미로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숨막히는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 3. 진화의 증거. 도윤의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속에 모니터 화면에 난해한 암호 코드가 비쳤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암호는 더 이상 무의미한 문자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신경망이나 거대한 도시의 복잡한 지하 회로도처럼 입체적인 구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건가? 도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감정이 색깔로 보였다면 지금은 정보의 흐름과 구조 자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할인과의 마지막 공명 당시 겪었던 감정의 과부하가 그의 뇌신경 회로를 재구성하여 능력을 한 단계 진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정보의 미로 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갈래길과 함정들이 있었지만
도윤은 직관적으로 올바른 경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내듯 그는 암호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형, 16번째 줄, 4번째 블록의 코드를 A3F구로 바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준혁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윤이 불러주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타닥, 타닥. 키보드 소리가 지하 연구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준혁이 코드를 입력하자 화면의 암호 패턴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28번째 줄, 2번째 블록. C7B1을 EOD1으로. 도윤은 계속해서 준혁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밤낮을 세워도 풀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암호를 도윤은 마치 눈앞에 지도를 펴놓고 길을 찾듯 쉽게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너 대체 어떻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암호 해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인의 복수를 위해 이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도윤의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암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안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V랩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그들을 파멸시킬 유일한 대항마였습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의 진행률 바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 30%, 50%. 도윤의 인도로 두 사람은 암호의 중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사들처럼 정보의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의 마지막 관문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V랩의 최신 보안 기술이 집약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방화벽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벽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그 너머의 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 제3의 신호. 도윤의 진화된 능력 덕분에 암호 해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V랩의 보안 시스템도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었죠. 준혁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도윤은 붉게 타오르는 눈으로 정보의 흐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연구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갑자기 준혁의 메인 모니터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준혁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V랩의 외부 접속 로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접속 시도와는 다른 이상한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도윤아, 잠깐만. 준혁이 급하게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암호 해독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준혁의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외부 침입 감지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IP 주소로부터의 접속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성문을 부수기 위해 공성퇴를 들이박는 것처럼 V랩의 방화벽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또 있어. V랩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놈들이. 준혁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V랩의 서버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이 내부자였기에 망정이지 외부인이었다면 서버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V랩 서버의 존재를 알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해킹 툴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경찰? 아니면 또 다른 능력자? 준혁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경찰이라면 V랩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능력자라면 그들의 아군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그 신호 로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붉은 눈동자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신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에 자신들 외에 다른 플레이어가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놈들은 우리가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만약 저놈들이 V랩 보안팀에 발각되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접속을 끊고. 준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멈추면 다신 기회가 없어. 저놈들이 보안팀의 시선을 끌어주는 동안 우리는 암호 해독에 집중해야 해. 도윤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제3의 세력이 V랩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V랩 보안팀이 외부 침입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그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암호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준혁은 도윤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고 다시 암호 해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정체불명의 신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도윤과 준혁에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호, 파괴된 자물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붉게 충혈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암호의 핵심부에 도달하자 V랩의 보안 시스템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함정과 가짜 코드들이 난무하며 도윤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미로처럼 얽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의 뇌에 극심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고 코에서는 주르륵 코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크흑. 도윤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지만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할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던 그녀의 숭고한 모습, 그리고 빛이 되어 사라지며 남겼던 마지막 미소를. 할인의 기억이 그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다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V랩 보안 시스템의 유일한 약점이자 난공불락의 성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형, 마지막 코드야. 입력해. 도윤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준혁은 도윤이 불러주는 코드를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키보드 소리가 지하 연구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입력하고 준혁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키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힘껏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딸깍. 순간 연구실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일순간 암전되었습니다. 윙윙거리던 기계 소음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실패한 건가?
준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윤도 긴장된 표정으로 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 중앙에 V랩의 로고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녹색 글씨로 문구가 떴습니다. 억세스 그랜티드 접속 승인. 해냈어. 도윤아, 우리가 해냈다고. 준혁이 환호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형. 도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피로감에 눈이 감길 것 같았지만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기밀 데이터라는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V랩이 15년간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프로젝트 파놉티콘이었습니다. 도윤은 제목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파놉티콘, 그것은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죄수들을 감시하는 원형 감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씬 6. 프로젝트 파놉티콘. 열린 데이터 파일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과 준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는 손조차 잊은 채 경악에 빠졌습니다. V랩의 실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지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놉티콘.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를 거대한 감시와 통제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에는 최 박사가 직접 작성한 프로젝트 계획서와 실험 보고서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통신기지국과 안테나, 심지어 가정용 전자기기들까지 해킹하여 특수 주파수를 방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파수는 인간의 뇌파와 공명하여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과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V랩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 바로 할인과 도윤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뇌파 데이터였습니다. 그들은 실험체들의 뇌에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가하며 얻어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미친 새끼들. 준혁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할인의 죽음이 단순한 실험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고 그녀의 고통은 저들의 야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화면을 넘겨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이 안경원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렌즈를 맞춰주었던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손님들의 눈 건강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V랩이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었던 일이 오히려 그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도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야. 도시 전체의 재앙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막지 않으면 할인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V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야.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만 당할 수 있어. 도윤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V랩에 대항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준비해야지. 저들과 싸울 준비를. 도윤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위해서라도 이 추악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과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신7 오만한 설계자. V랩의 심장부 중앙통제실은 거대한 돔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도시 전체의 지도가 홀로그램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통제실 중앙의 높은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프로젝트 파놉티콘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제실의 한쪽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알람이 울렸습니다. 외부 침입 감지. 보안 담당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외부에서 서버 접속을 시도하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공격 패턴이 매우 거칠고 집요합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것 없다. 어차피 V랩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자는 없어. 쥐새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지. 그는 도윤과 준혁이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제3의 신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피조물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 담당자의 보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앞에 떠 있는 홀로그램 지도를 조작했습니다. H02 데이터 로딩 완료. 파놉티콘 시스템 1단계 가동 승인. 최 박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통제실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도시 곳곳에 설치된 V랩의 비밀 기지국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 지도 위에 수많은 붉은 점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내 도시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붉은색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그 붉은 점 하나하나는 파놉티콘 시스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최 박사는 자신의 손짓 하나에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감시되는 완벽한 질서의 세계.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여겼던 도윤이라는 사실을. 도윤은 최 박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죽음을 통해 각성했고 V랩을 무너뜨릴 힘을 얻었습니다. 최 박사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라나는 거대한 위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V랩이 깔아놓은 거대한 감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도윤은 최 박사를 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8 목표의 재설정.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준혁은 V랩의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끔찍한 계획에 동참했다니. 준혁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넘어선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이 끔찍한 계획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일어나. 도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 무슨 소리야? V랩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도시 전체를 통제하려는 놈들이라고. 준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는 도윤이 무모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할인이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았잖아. 도윤은 준혁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 형. 이 미친 계획을. 도윤의 말에 준혁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의지가 준혁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어. 단순히 최 박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해야 해.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선 거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그리고 사람들을 V랩의 마수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준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는 둘이잖아. 그리고 할인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도윤은 목에 걸린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결연한 의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내 말대로 이 미친 계획을 막아보자.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9 사냥의 준비. 비밀 연구실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V랩 서버에서 빼돌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도를 펼쳐놓고 파놉티콘 시스템의 핵심 시설들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겨진 기지국, 통신탑, 그리고 V랩의 비밀 연구소 위치까지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들이 파놉티콘 시스템의 신경망이야. 이것들을 파괴해야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도윤은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옆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V-랩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한 해킹 툴과 통신 장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호신용 무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어? 이건 전쟁이야.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준혁은 도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윤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말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잃은 그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린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도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검은색 전술조끼를 입고 허리춤에 권총을 찼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사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V랩의 실험체 H01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린의 복수를 위해 태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준비 완료. 출발하자. 도윤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도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 연구실을 나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V랩의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V랩의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린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V랩의 야욕으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신 10 선전포고. 새벽녘 안경원 건물 옥상에 선 도윤은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 비친 도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각성한 공감각 능력은 도시의 불빛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건물 옥상과 통신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 전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V랩이 깔아놓은 거대한 감시망, 파놉티콘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붉은색 그물망에 갇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하린의 렌즈 케이스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 있어, 하린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도윤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이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도윤은 하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기다려. 이 역겨운 감옥을 내가 전부 부숴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V랩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것입니다. 그의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도시를 비추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옥상 난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도시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V랩을 향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도시를 누빌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과 사랑하는 사람의 복수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린의 렌즈 케이스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린의 영혼이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V랩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윤은 하린의 렌즈 케이스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V랩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감옥이었다. 기다려. 이 역겨운 감옥을 내가 전부 부숴줄 테니까.
복수의 화신으로 각성한 도윤의 선전포고와 함께 시즌2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과 함께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